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2025년 8월 22일 미국 증시 마감, 강력한 상승장. 네, 이걸 바탕으로 2025년 8월 22일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 제목처럼 정말 강력한 상승장이었어요. 주요 지수들이 다 크게 올랐고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좀 살아난 그런 역동적인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데이터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도대체 뭐가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나, 또 어떤 점이 당신께서 좀 흥미롭게 보실 만한 부분인가, 그 의미까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날은 사실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동력을 봐야 하거든요. 어떤 점들이 눈에 띄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보죠. 다우존스 지수가 플러스 1.89% 올랐고요.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플러스 1.88%. 거의 비싸게 올랐네요. 네. 그리고 S&P 500 지수도 플러스 1.52% 상승했습니다. 다들 크게 올랐죠. 네, 다 1.5% 이상이면 정말 강한 거죠. 특히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무려 플러스 2.7%나 급등했어요. 와, 2.7%요? 네. 정말 기술 분야가 강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전반적인 강세가 지속됐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자신감이 확 붙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십니다. 네, 모든 주요 지수가 1.5% 이상 올랐고 특히 반도체 섹터 지수가 2.5% 넘게 올랐다는 건 이건 뭐 특정 종목이나 섹터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사자 분위기가 아주 강했다는 증거죠. 그렇죠. 마감 지수도 보면 다우 45,631.74, 나스닥 21,496.54, S&P 500 6,466.91, 필라델피아 반도체 5,754.46. 다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상당히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데요. 이 강한 상승, 그 중심에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몇몇 종목들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띄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우선 테슬라, 전기차 대장주죠. 하루 만에 플러스 6.22%나 급등했어요. 6.2%요? 와. 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플러스 6.52% 올랐고요. 아, 코인베이스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양자 컴퓨팅 쪽의 아이온큐. 여기는 무려 플러스 7.02%예요. 정말 엄청난 상승률이죠. 7% 넘게? 이야, 이 세 종목만 봐도 뭔가 시장의 특정 테마에 대한 열기가 확 느껴지네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이 세 종목이 같이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건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이게 뭐 다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미래 성장 기대감이 아주 높은 소위 고베타 주식들이라는 거죠. 아, 고베타 주식. 네, 테슬라는 뭐 혁신 기술이나 CEO 영향력 같은 게 있을 거고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랑 제도권 편입 기대감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이온큐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지만 양자 컴퓨팅이라는 잠재력에 대한 베팅이겠죠? 만약에 이날 뭐 특별한 개별 호재가 없었다면 이런 높은 상승률은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아주 강해지면서 성장주, 특히 변동성 큰 기술주 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는 현상. 네, 그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하.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종목들에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해요. 그냥 기술주 강세다라고만 하기엔 상승폭이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군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특정 종목들 외에도 전반적인 기술 대형주들 흐름도 한번 보죠. 이것도 좋았어요. 아마존이 플러스 3.10%. 네, 아마존도 3% 넘게 올랐네요. 네. 그리고 알파벳, 구글 모회사죠. 클래스 A 주식이 플러스 3.17%. 여기도 3% 넘었고요. 오, 검색 광고 쪽도 강했군요. 네. 반도체 쪽도 보면 AMD가 플러스 2.47%, 그리고 타이완 반도체 TSMC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이라고 하죠. 이것도 플러스 2.49% 상승했습니다. 네, TSMC ADR. 이 ADR이라는 게 외국 기업 주식을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증서니까 TSMC 가치가 미국에서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ADR 덕분에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좋은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TSMC ADR 상승은 뭐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보면요. 메타, 페이스북 모회사죠. 플러스 2.12% 올랐고요. 네. AI 열풍의 중심 엔비디아도 플러스 1.72%. 엔비디아도 꾸준히 오르네요. 네, 그리고 브로드콤도 플러스 1.52%,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도 플러스 1.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하, 팔란티오도요. 네, 그리고 뭐 시가총액 제일 큰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59%랑 애플 플러스 1.17%도 오르긴 올랐고요. 네, 상승폭은 좀 작았지만 그래도 올랐네요. 네, 그런데 넷플릭스, 스트리밍 대명사죠. 여기는 유일하게 소폭 마이너스 0.13% 하락 마감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 같이 웃는데 혼자 약간 주춤한 모습인데요. 넷플릭스 하락은 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시장 전체가 기술주 강세 분위기였어도 돈이 AI나 반도체, 전기차 같이 지금 더 핫한 테마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을 수도 있고요. 아, 약간 소외됐다. 네. 둘째는 뭐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아니면 가입자 증가세가 좀 둔화된다는 우려 같은 넷플릭스 자체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이렇게 전체 시장 흐름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이 그냥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뭐 모든 기술주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술주 외에도 시장 열기가 다른 쪽으로도 좀 퍼져나갔어요. 헬스케어 분야를 보면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플러스 0.26% 올랐고요. 네. 특히 그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덴마크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 네. 여기 ADR은 플러스 2.76%나 올랐어요. 아, 노보노디스크도 꽤 올랐네요. 비만 치료제 이슈가 계속 되나 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차세대 원전, 그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주인 뉴스케이 파워가 플러스 4.63% 상승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SMR, 네, 뉴스케일 파워는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여전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보유해서 사실상 비트코인 대리 투자처처럼 여겨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여기가 플러스 6.09%나 급등했어요. 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가격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였네요. 네, 그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로 알려진 서클 인터넷 그룹도 플러스 2.46% 상승했고요. 이 두 종목 상승은 이따가 가상자산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들이 막 뜨겁게 달아오른 것과는 좀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은 오히려 좀 차분했어요. 심지어 약간 내려갔는데요. 아, 그랬나요? 네, 자료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전날보다 마이너스 1.01% 하락해서 원화로는 약 1억 5,955만 원 정도에서 거래됐다고 하고요. 1% 정도 하락. 네,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0.60% 내려서 약 662만 4천 원, 리플 XRP도 마이너스 0.45% 하락해서 약 4,217원 정도였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보통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해지면 주식이랑 코인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네, 보통은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이날은 주식시장이랑 가상자산 시장 사이에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네요. 디커플링? 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각 시장에 영향을 주는 고유한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시장은 뭐 특정 국가 규제 발표나 강화 움직임, 아니면 뭐 주요 거래소 해킹 이슈, 특정 코인 기술 업데이트 실패, 이런 내부적인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주식시장에는 좋은 요인이 있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는 그게 없었거나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는 좀 안 좋은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투자자 구성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주식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이랑 가상자산 시장의 개인 투자자나 전문 펀드들, 이들의 투자 결정 요인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아, 투자자들이 달라서? 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데요. 두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 전략 짤 때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은 내렸는데 주가는 올랐다고. 그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볼 때 비트코인 가격 자체보다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이 회사의 전략이나 성장성, 여기에 더 주목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디커플링이 일어났을 수 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주식과 가상자산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군요. 네, 그렇죠. 그럼 환율 시장은 어땠을까요? 주식시장 강세랑 좀 연관지어 볼 만한 움직임이 있었는지요? 네, 환율 시장 움직임은 이날 주식 강세랑 좀 같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미국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어요. 아, 달러의 악세. 네,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마이너스 1.16% 하락해서 1385.20원에 마감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거죠. 네. 유로화 대비해서도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유로번 환율은 1622.97원, 엔화 대비 달러 가치도 떨어져서 엔원 환율은 942.67원, 100엔당. 위안화 대비해서는 특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위안원 환율은 193.17원이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전 세계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를 팔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나라 통화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줄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날 나타난 달러 약세는 미국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세, 즉 위험 자산 선호 심리 강화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연결이 되는군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분위기였다. 뭐 이런 신호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 특히 반도체와 테슬라, 코인베이스, 아이온큐 같은 일부 고성장 기대주들이 이끌면서 아주 강한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랬죠.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퍼지면서 달러는 약세로 보였고요. 하지만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은 오히려 조금 하락하면서 주식시장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 하루의 시작 움직임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이 분석은 단순히 그날그날 시장 데이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동력이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신께서 만약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런 분석은 지금 어떤 섹터와 테마가 시장 중심에 있는지,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시장의 위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그렇죠. 특히 오늘처럼 주식, 가상자산, 환율 시장이 각기 다른 신호를 보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핵심적인 변화를 딱 포착해서 당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하루 데이터가 다음 날이나 다음 주 시장을 딱 예측하는 수정 구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시장의 성격이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조각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8월 22일 미국 증시의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하루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술주의 아주 화려한 상승, 또 가상자산과는 좀 다른 움직임, 그리고 위험 선호 심리를 보여주는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이었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분석은 전적으로 당신이 제공해 주신 그 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봤듯이 기술주와 반도체라는 특정 엔진이 시장 전체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이런 현상이 계속 심화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특정 섹터로 돈이 너무 과도하고 쏠리면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많은 산업 분야나 전통적인 가치주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거나 저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 쏠림 현상의 이면이군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강한 모멘텀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또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유독 강력한 하나의 흐름이 보일 때 그 이면에 가려진 다른 가능성들, 예를 들면 뭐 소외된 섹터에 숨어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잘 나가는 섹터에 혹시 조정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시장의 균형과 또 미래 변화를 읽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시장 분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